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이제 돌아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일상을 미리 예상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짚어보고자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뉴노멀 생활의 재발견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 나 혼자 산다. 여기서 산다는 영어로 buy, 물건을 사는 것 이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 초대했어요. 전미영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교수를 지냈습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출간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지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소비자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는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전미영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바꾼 소비의 변화, 달라진 일상 오늘 이제 그걸 정리할 텐데 제 1번이 결국은 온라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소비 트렌드 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사실은 언택트라는 단어. 그렇죠. 사실 저희 센터가 처음 만든 단어고요. 이 언택트는 2년 전에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었냐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렇다고요.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좀 친한 척 하시거나 아는 척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거기 안 간대요. 삥 돌아가지고 다른 편의점 멀리까지 가는. 글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조금 싫어하는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2년 전쯤에 콩글리시인데요. 컨택트 앞에다가 이제 언자를 붙여가지고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원래는 넌 컨택트라고 해야지 이게 그렇죠. 맞지만 사실 그게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C를 빼고 예, 저희가 언택트. 그렇게 만들었던 키워드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내가 안전하겠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 트렌드가 뜨고 이 언택트 트렌드 이꼴 또 온라인과 거의 동일화가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도 온라인으로 사고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게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문화 심지어는 여행도 온라인으로 하죠. 요즘은 여행을 온라인으로 해요? 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브로 이렇게 동영상 채널들을 열어주면은 저는 가지 못하니까 그 현지 독일의 어떤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일상들이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 작년에 찾았던 관람객들, 오프라인으로 찾았던 분들이 1,400만 명이었고 또 이 루브르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VR로 하는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예. 그 2달 동안 참여한 사람이 무려 1,500만 명이었답니다. 1년 동안 직접 방문한 숫자보다 2달 동안 VR로 구경한 사람이 더 많군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공연까지 하고. 그렇죠. 그것도 유료로 하고. 예.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요. 제가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프랑스에 있는 누구랑 시간 딱 정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그 화상통화기를 켜놓고 그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술 마시고
자기는 여기서 술 마시고 네, 네. 같이 수다 떨며 술 마셨대요. 예, 밤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심지어 공연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그렇죠. 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첼로리스트가 시간을 맞춰서 예. 같이 연주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이제 완전히 고착화 될 것 같죠? 딱 예. 굳어질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 트렌드가 뭐가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 새로 생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로나 사태는 저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생기고 있었던 것들, 이미 생겨날 있었던 것들, 것, 네. 네, 그런 것들을 빨리. 더 빨리 오게 그렇죠. 만들었고 사라질 것들을 더 빨리 사라지게 한 것이지 이것이 무언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온라인과 관련된 새로운 유통 환경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네. 우리가 사실은 설마 했던 그런 예, 것들이 예. 아주 강하게 자리 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 몇 개월 사이에 어떤 자료들을 보면 온라인 매출이 가장 급증한 품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부터 있어요? 특히 아무래도 우리가 의식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식품 관련된 온라인 소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식품 소비를 오프라인이 일단은 기본입니다. 마트에 가서 한 달 볼 걸 이만큼 사가지고 그렇죠. 오고 또 거기서 사지 못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사고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심의 온라인으로 우리가 식품 소비를 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이 중심이 되죠. 온라인에서 한 달치를 이만큼 사고 거기에 빠진 거는 동네 슈퍼에 뛰어가서 하나씩 사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없앤다라기보다는 어떤 무게 중심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또 예. 오프라인의 역할이 또 새로운 역할을 주어받겠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예. 네, 그 식품 소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1번이 식품, 그렇죠. 2번은 아무래도 이게 또 이 코로나가 건강 이슈, 안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위생 상품들의 매출이 늘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위생 상품? 네, 건강 위생, 뭐 청소용품이나 아니면 공기를 청정하게 해주는 가전 제품이나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거는 안전. 한편에서는 건강 이슈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이 빨리 더러워지고 맞습니다. 청소도 좀 해야 할 남자들도 집에 있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청소용품 사고 이런 거군요. 아무래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남성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또 청소용품들의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청소용품, 위생용품 또 그것도 그다음에 눈에 띄는 온라인 소비 늘어난 거는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그 시간 점유율 관점에서 보시면 또 시간이 집에 머물러다 보면 또 뭘 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게임 이런 매출들이 또 두드러지게 성장했습니다. 게임도 재미있는 것이 게임을 하던 분들은 계속 더 많이 하시는 거고요. 예. 저처럼 평소에 게임 안 하던 사람들도 집에서 갇혀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게임을 한번 해보는 하게 거죠. 돼요? 그래서 한번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니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3D 개발 플랫폼 게임 회사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게임 산업 변화 19가지의 특징에 따르면 예. 실제로 모바일 앱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한 건수가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거의 84%가 늘었다고 합니다. 84%. 네, 제 생각에는 거의 2배군요. 그렇죠. 인구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처럼 게임 안 했던 사람들의 유입량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연령의 확대, 성별의 예. 확대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즐기는 게임의 패턴도 달라졌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재미있는 변화인데요. 사실 게임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산업 영역은 솔직히는 아니죠. 엄마가 항상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공부하라, 이제 그런 영역인데, 이제 이 게임 자체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그런 게임만 이게 확대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현실 세계의 이슈를 이 온라인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들이 좀 인기를 끌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현재 내 데이트하는 상대와 만나가지고 결혼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포즈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현실과 비슷한 그런 게임류들. 그런 것도 게임화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게임 프로포즈를 하면 또 친구들을 초대해요. 그 게임 안에. 예. 그래서 게임 캐릭터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예. 아바타라고 보시면 되죠. 축하도 해주고요. 선물도 주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가서 매장 앞에서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예. 줄서기를 하지 못하니까 예. 온라인 게임 속에 있는 그 매장 앞에서 줄을 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이슈들을 조금 더 담는 그런 게임들이 급증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로 가면 뭐 넷플릭스니 뭐 이런 가입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영화관이라든지 글쎄요. 그런 문화생활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아쉽다 가니까. 보니까 네, 이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데요. 1인 1모니터 시대가 도래한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보통 TV가 거실에 큰 거 한 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같이 있으면 네. 서로 보고 싶은 게 다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은 채널 갖고 싸웠는데. 맞아요. 집에서 뭐 권력 있는 사람이 TV 채널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공평하게 1인 1모니터를 마련해 준답니다. 그게 그 거실에 텔레비전을 누군가 독점하면 각자 방에서 휴대폰으로 봤는데 맞습니다. 이제 화면이 그거 갖고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정말 방마다 TV를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만났던 한 신혼부부는 아예 거실에 TV를 2대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그래서 한 사람은 영화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은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공간에서 1인 1모니터. 예, 그런 현상들도 좀 연쇄적으로 실제 발생할 수 그런 있습니다. 판매량도 많이 늘었을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가전제품들. 네. 요새는 또 그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그리고 어플, 앱으로 건강관리하는 이런 것도 많이 들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헬스클럽 이런 데가 문을 다 닫으니까. 네, 운동은 해야 되는데 예. 나가지는 못하고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1대1로 케어를 받으면 프리미엄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그렇죠. 해서 운동도 받고요. 그 대신 인터넷으로 상담받고 이런 거는 좀 가격이 싸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다면 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그게 좀 전환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받는 서비스도 충분히 프리미엄하고 고급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그걸 온라인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긴 하는데 나 혼자 운동을 하는데 또 한국 사람들 특징이 완전히 혼자서 고립돼서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뭐 앱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뭐 대면 화상으로 보면서 내 코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식생활을 점검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같이 코칭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혼자 있지만 또 혼자가 아닌 그런 어떤 비대면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요. 집의 개념도 이제는 집이 잠자는 곳이었다가 오락실이었다가 사무실이었다가 운동하는 곳이었다가 맞아요. 집의 개념이 완전 달라졌죠? 예,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에 퇴근하셔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시면 주무시고 또 출근하시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잘 쉴 것인가 휴식할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하는 공간 그다음 학습도 뭐 일도 하는 오피스 공간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심지어 영화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카멜레 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멜레 홈. 네, 집이 이것도 카멜레온처럼. 신조어네요. 예, 저희가 만든 신조어인데요.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색깔을 바꿔 나가는 그런 형태의 공간으로 집이 플랫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가속화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가구 사업이라든지 또 플랫폼 사업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구 산업도 커져요? 예, 특히 오피스를 생각해 보시면 아빠도 재택근무하시고 엄마도 재택근무하시고 아이도 그러네요. 이제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책상이 하나예요. 큰 테이블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늘어났고요. 네. 틈새 공간들, 베란다라든지 뭐 주방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각자의 사무 공간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홈이 붙은 아까 카멜레 홈 그랬는데 홈이 붙은 단어도 무지하게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뭐 홈캉스, 집에서 호텔처럼 바캉스를 그렇죠. 누린다. 홈오피스, 일하는 집, 홈술, 술 마시는 홈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홈시네마, 홈피트니스 뭐든지 홈자가 붙는 것이 요즘의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do it yourself, 직접 뭘 만들고 뭐 하는 DIY 한때 이거 유행했었는데
다시 또 유행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DIY를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자급자족 어떤 그런 문화일 그렇죠. 텐데, 콩나물도 직접 재배하고 파도 치우고 진짜로 그런 분들이 늘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화분 갖다 놓으시고 키우시고 키트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해외에서는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락다운 헤어컷 망쳐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하는 이런 미용실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격리를 시키진 않았지만 해외는 외출 자체가 어려운 나라가 많았어서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것도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또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보는 그런 DIY 자급자족을 하면서도 또 한국 사람들이 좀 번거롭고 귀찮은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는 느낌은 받는데 완전히 다 하지 않는 그런 것들 저희가 또 반급반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홈베이킹, 그러니까 집에서 빵을 굽는데 빵 굽는 거 솔직히 너무 어렵거든요. 빵을 반죽부터 네, 해서 이거를 막 부풀려서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생지라고 냉동 생지라고요. 빵 반죽을 공장에서 미리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밀가루 반죽을 급속 냉동을 시켜서 팔아요. 마트에도 팔고 온라인에도 팝니다. 그거를 주문해가지고요. 상온에 한 30분만 뒀다가 집에 요즘 있는 에어프라이어 이런 데다가 한 20분을 돌리면 갓 구운 크로와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빵 구운 느낌은 받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반급은 아니네. 반급 반족은 아니네. 그런가요? 한 네. 10분의 1급, 10분의 1급. 네. 근데 빵 구운 느낌은 나죠. 왜냐하면 빵이 냄새, 아주 향이 게. 좋고 또 애들한테 엄마가 빵 구웠어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차라리 배달앱으로 빵 가게에서 시켜 먹으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 약간 그런 어떤 그렇죠. 스스로의 그런 알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 다 된 김치를 사서 먹는 것도 있지만요. 소금에 다 절여진 배추랑 그다음에 버무릴 속을 따로 사서 맞아요. 네. 집에서 버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장했다고 자랑은 해야 그거 되니까요. 비슷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 키트 이런 것들이 반조리 식품 이런 키트들 절반 정도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의 매출이 좋습니다. 가전제품으로는 아까 그 1인 1 스크린, 네. 모니터 네. 그러면서 이제 TV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밖에 어떤 가전제품들이 많이 팔려요? 네, 코로나 전부터 조짐이 보였던 상품군인데요. 새로운 신자를 써서 삼신가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제품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신자를 써서 신이 우리에게 내린 3대 가전이라고 불리는 또 요즘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빨래 건조기 요 세 개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가사 노동의 수준을 좀 줄여주죠. 아무래도 집에서 같이 있다 보면 청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빨래도 늘어나고 엄마들 스트레스가 부모님들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일거리 줄여주는 삼신 가전들 많이 팔렸고요. 이게 신자 붙인 이유를 알겠어요. 네. 과거에는 이거는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없어도 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 구비해라. 네. 이거죠? 예. 가전제품 회사들의 상술이에요, 상술. 네. 근데 뭐 요거는 특히 우리 자녀 키우시는 엄마들이 집안일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이런 것들에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이런 도우미 가전 이런 것들의 매출도 좋았습니다. 네.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건조기. 근데 이거는 뭐 요즘 같은 그 혼자 사는 집 이런 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시기는 하세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설거지나 빨래 싫어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1인 가구에서도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소비 이게 또 늘고 있다는데 그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꼽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분 전환을 어떻게 하지? 제가 만약에 외출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였다면 제가 기분 전환을 하려면 옷을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확 좋아졌을 것 같거든요. 또 여행 가거나. 그렇죠. 여행 가거나. 그런데 이제는 집 안에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분 전환을 하냐면은요. 집 안에 있는 내구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쓴 적은 있는데 사람들이 실증을 제일 적게 느끼는 제품이 내구재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뭐 소파 이런 것들은 조금 실증 나도 10년 쓰고요. 침대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은 뭐 10년 정도 쓰는 거죠, 기본이. 근데 옷,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바꾸는 옷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시 시간 점유율 관점에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늘어나니까 요
침대에 있는 흠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새 걸로 바꿔야 되는데 저 의자는 우리 집 인테리어에 어울리지 않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 인테리어를 바꾸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고요. 인테리어. 네. 그리고 또 의외로 꽃 같은 것들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꽃도 저 집에 같은 꽃 꽂아놓고. 예. 저도 솔직히 꽃 좋아하지만 꽃 꽂아놓으면 그 꽃을 볼 사람이 저희 집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꽃을 평소에 사지 않았는데 집에 오래 있으니까 저 꽃을 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꽃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역시 사람들이 시간을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꽃은 뭐 그런데 가구 바꾸는 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직도? 예, 여전히 굉장히 그렇죠? 비쌉니다. 그런데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겨움, 지루함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면 좀 지겹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어떤 가구나 아니면은 우리 장식하는 어떤 그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렌탈로 푸는 비즈니스도 렌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렌탈은 아니고요. 스트리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렌탈은 고가의 제품을 약간 할부 개념으로 빌려주고 이제 그 3년이나 5년 정도가 지나면 바꿔주는 그리고 관리라는 개념이 붙는 서비스인데 스트리밍은 우리 음악 듣는 것처럼 돈을 월정액을 내려면 그 안에서 내가 수많은 곡을 바꿔가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구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집 바꿔주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림도 뭐 2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다양하게 걸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트리밍 어떤 산업, 렌탈 산업 이런 산업들도 최근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코로나 이전 시대 같으면 기분 전환하려면 옷 사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옷이 있어도 입고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옷 차려입는다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실화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정말 드레스를 입고 가신대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가시고요. 그분은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한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SNS가 많이 올라옵니다. 편의점 가는데 화장 풀 메이크업 했어요. 막 이런 진짜?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요.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욕망이라 그럴까요? 그 욕망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모습들이 좀 바뀌는 것인데 사람들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예쁘게 보여주고 싶고 내 자신을 꾸미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집 안에서라도 좀 예쁘게 꾸미고 있다라든지 다른 형태로 그 욕망이 좀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패션 쪽에서는 집 안에서 입는 옷 혹은 집에서 딱 1km 반경, 1마일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1마일 패션이라고 합니다. 원마일 패션 혹은 홈웨어라고 하는데 집에서 입는 옷이 좀 예뻐집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도 원마일 패션이라는 용어도 새로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엔 그냥 추리닝의 슬리퍼인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추리닝의 슬리퍼지만 예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또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그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 시간도 또 많고 재택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 이 틈에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늘어났다고요? 예. 이것도 신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총 시장 규모를 조사해 보면은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기회에 회사를 지금 안 나가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누굴 만나지 않는 기회에 시술을 좀 받으시거나 약간 자기를 이렇게 조금 변화시키는 그러게요. 성형을 받으시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고요. 또 외출할 때 마스크 끼니까 뭐 굳이 얼굴을 드러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립스틱 판매는 줄고 아이섀도우는 늘었다. 저도 그런 뉴스 봤어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예, 마스크 때문에 아마 입술은 아무리 예쁘게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입술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더럽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가 더러워지고 또 화장품도 마스크에 묻지 않는 화장법. 이게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픽서라고 하는 이렇게 화장을 고정시키는 제품들도 잘 팔리고요.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재미있는 제품들이 신속하게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계는 여행업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여행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것도 많더라고요, 요즘. 네, 해외여행에 장기로 해외여행 가는 것이 한 달 살이 하는 것이 그전에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가까운 곳을 짧게 자주 다녀오는 것이 최근에 유행 트렌드 변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숙박시설도 이용하시긴 하시는데 숙박보다는
전신 캠핑, 마스크. 캠핑. 네, 그렇죠. 캠핑을 가시거나 차박이라고 해서 차박. 예, 자동차에 이렇게 매트를 깔아가지고 네. 숨을 쉬는 이런 자동차가 또 중요해졌어요. 집 밖에서 새로운 우리 플랫폼이 자동차가 되면서 그렇게 어떤 야외에서 자연을 즐기는 그런 예. 어떤 여행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박 용품 판매 뭐 급증 이런 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캠핑카 아예 비싼 캠핑카 그것도 요즘 뭐 바쁘다면서요? 네, 그 국가에서 이 캠핑카로 개조하는 그 규제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요. 또 관련 산업들이 조금 기회를 맞이해서 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작은 자동차, 초소형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큰 자동차까지 그렇죠. 이렇게 개조하는 현상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자전거 붐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자전거 붐이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전거는 참 재밌는 것들이 업계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올 거야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조금 더 이제 시장이 발달이 빠른 서구에서는 자전거 문화가 있었잖아요.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올 건데 생각보다 안 오더라고요. 한국은 지형도 조금 높은 산이 많고 예. 특히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이 자전거 그렇죠. 문화가 올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앞당겨 왔습니다. 예. 자전거 매출이 굉장히 늘었고요. 뭐 동네에 있는 작은 자전거 매장들도 매출이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내수 소비는 좀 줄었죠? 위축됐죠? 시장의 규모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수 시장을 종합적으로 시장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시장 규모가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는 느낌이 나니까 소비의 전체 폭은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코비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이제 코비드가 만들어낸 시장의 분리, 양극화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드셨어요. 특히 음식점 하셨던 분들, 예. 여행업 하셨던 분들은 정말 타격을 입으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소득이 줄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월급 생활자분들. 그리고 그 산업 자체가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분들은 소득이 별로 줄진 않았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진 않죠. 워낙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둘이 한참 얘기한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트렌드로 뜨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잘하게 기쁜 화색을 드러내진 못하시지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은 집단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던 것들이 조금 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약간 소비로 폭발합니다. 이런 보복 소비라고 한다고. 예, 보복 소비라고도 맞아요. 부르고 또 분풀이 소비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그런 소비도 늘어나는데 한편으로는 타격을 좀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중국에서는 보복성 저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축하지 않던 분들이 저축에 예. 좀 더 올인하게 되는. 점점 소비는 양극화되는 거군요. 예, 아주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슬픈 이슈인데 이 시장 자체가 소비자 자체가 두 집단으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이 소비 패턴의 변화를 쭉 하나하나 챙긴 거는 결국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하나의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런데 마케팅 담당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일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만 이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자,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전미영 박사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